괴랄하긴 하지. 숫자가 좀 크거든. 풀어보면 알겠지만 일단 이 문제는 읽고 나서 이게 뭐지 싶을 수는 있는데 또 자세히 읽어보면 또 못할 건 아니야. 얘까지 들어줬거든. 자, 지금 뭔 소리냐면 원 위에 점이 n개가 있대. 그래서 그 n개의 점을 다 이어봤대. 다 이으면 이어볼까? 이게 지금 문제에서 준 예잖아? 자, 4개의 점을 다 이어봤어.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이어봤더니 이 원 내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나뉘었다 이 얘기야. 그럼 5개의 점이 있었으면 더 많이 쪼개지겠지. 6개면 더 쪼개지겠지. 그래서 그 결과물을 봤더니 그게 요런 식이 성립하더라 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나도 몰라. 처음 봐. 이런 식이 성립하더래. 즉 여기에다가 이 문제에서 준 예인 n에 4를 넣으면 8이 나온대. 이 얘기야. 그럼 n에다가 5 집어넣으면 뭐 나오겠어? 원 위에 5개의 점을 놓고 다 이었을 때 나오는 쪼개지는 면적의 개수가 나오겠지.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식이 있는데, 자, 이때 그 얘는 방금 내가 얘기했고, 가운데 있는 마지막. 그래서 원의 내부가 57개로 나뉘려면, 즉, 얘가 57개가 되려면 n 몇이냐? 라고 물어본 거지. 그지? 그럼 구하면 되지. 4차 방정식이니까. 자, 그러면 양변에 24 곱해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푸는 거 자체로는 뭐 딱히 뭐 영양가는 없는데 하나 정도는 알아둘만 하지. 여기가 57 곱하기 24가 될 거고 이항에서 계산해주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식이 복잡해 보이고 숫자가 커도 실제로는 별게 없어. 자, 이렇게 됐어. 자, 이 문제에서 이제 너희가 배울 점은 뭐냐면, 자, 얘를 풀어야 돼. 근데 어차피 n은 자연수일 거 아니니? 그지? 몇 개의 점이 있다라고 돼 있을 테니까. n은 자연수일 거야. 그 말은 조립제법이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조립제법이 된다는 것도 생각하고 보기를 보니까 당연히 이건 주관식으로 안 줄 거야. 객관식으로 줬어. 그러면 1, 6, 7, 8, 9, 10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얘가 조립제법으로 6, 7, 8, 9, 10 중에 하나로 조립제법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얘들아 조립제법을 할 때 일반적으로 여기에 오는 수를 어떻게 잡아? 상수항의 약수로 잡는 거지.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상수항의 약수로 잡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조립제법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얘를 조립제법 하는데 1 해봤더니 안 돼. 물론 얘는 딱 보고 1을 넣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그지?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안 됐어, 만약에. 그럼 그 다음으로 고려할 수는 누군 거야? 원래는 2지. 원래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2, 마이너스 2, 그 다음 뭐 3, 마이너스 3 이렇게 갈 거 아니야. 하지만 이 상황이라면 뭐야? 바로 건너뛰고 5 아니면 마이너스 5지. 왜? 5의 약수에 2와 3은 없거든.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큰 수의 조립제법을 할 때는 일단 뭐부터 하면 좋냐면 이 1344가 누구로 이루어져 있는지 소인수분해를 해주는 게 좋아. 자, 그래서 1344를 소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지. 4, 3개랑, 그러니까 2가 6개 있고 3 하나, 7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올 숫자는 2, 6개, 3 하나, 7 하나 요 중에서 골라 잡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들아, 보기에서 4번과 5번은 애초에 탈락이야. 이해됐어?
1344를 이루는 수 중에 9와 10은 없거든. 그러니까 보기는 3개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숫자가 엄청 큰 건 나도 이해해. 계산 들어온 건 나도 이해하거든. 근데 줄일 수가 있다고. 요 정도,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조립제법 할 때 좀 큰 수가 나온다면. 그러면 6과 7과 8 중에 진짜 재수 없어도 3번만 하면 끝나지. 그지? 당연한 얘기지. 진짜 재수 없어도.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얘들아, 어떤 학교 시험지가 끝에서 3번째 문제가 조립제법 3번만 해도 풀린다면 땡큐지. 역으로 생각해보면 숫자가 더럽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학교 공안에 끝에서 3번째 문제가 조립제법 3번만 하면 무조건 답 나온다라는 확정이 있는 문제가 어디 있어? 땡큐인 거야. 그러면 6도 넣어보고 7도 넣어보고 8도 넣어보면 답은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7이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이거는 그냥 하나의 팁인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올 수, 이렇게 큰 수일 때 있잖아. 일반적으로 여기 오는 수는 애지간하면 좀 특이한 수가 와. 소수. 소수가 올 때가 무지 많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9와 7을, 그러니까 4번과 5번을 제거했지? 그럼 남아있는 6, 7, 8 중에 뭐를 먼저 넣어볼 거냐라고 하면 나 같으면 무조건 7 먼저 넣어. 무조건. 그래서 진짜로 넣어보면 딱 떨어지거든. 그래서 정답이 2번.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렇게 조립제법에 상수항이 엄청 큰 수가 나와서 좀 난감할 때가 있긴 있어. 가끔 이러거든? 애지간하면 나오진 않지만 가끔 나올 수도 있어. 나온다고 잘못된 건 아니거든?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일단 상수항을 소인수분해서 상수항의 약수가 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일단 보기에서 이렇게 큰 수 나오면 절대 주관식 안 나오니까 상수항의 약수를 파악한 다음에 그 약수로 이루어질 수 없는 수들을 먼저 소거시켜 없애고 남은 애들 중에서 순서대로 넣되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좀 특이한 수, 소수 같은 애들, 걔네들을 먼저 넣어보는 거야. 알았지? 그 외에는 이 문제는 뭐 딱히 없지. 또 질문? 25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식의 개수는 가 fx제곱을 fx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 자, 다음 나 f0은 3이래. 자, 얘들아 f0은 3이다가 알려준 게 뭐야? 상수항이 3이다. 무슨 식이 오건 간에 f 어떤 식의 0의 함수값을 줬다는 건 상수항을 준 거고 어떤 식이든 간에 그 식의 1의 함수값을 줬다는 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을 준 거지.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지. 그치? 자, 그러면 나 지금 fx는 모르는데 상수항만큼은 알지? 3이라고. 자, 그러면 fx가 최고치 한계수도 안 줬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대신에 3이라고 놓을 수는 있겠지. 자, 됐어. 문제에서 써있는 거 가로 요식 썼고 나로 요식 썼어.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fx의 개수를 구하래. 어떻게 하냐? fx 대충 구체화는 시켰으니까 여기다 넣어볼 수는 있겠지. 넣어보자.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fx 제곱은 이런 거 쫄지 마. 하면 되잖아. ax 4제곱 bx 제곱 3이지. 자, 그래서 얘와 얘를 이 식에다 넣어보면
ax 4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3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으로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졌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보는 거야. 너희가 배웠던 이런 다항식의 나눗셈, 뭐 나머지 정리든 인수분해든 지금 내가 하는 말 다 이해되지 얘들아? 이거를 얘를 얘로 나눴더니 얘가 몫이더라 라고 해석하면 나머지 정리 다항식의 나눗셈이고,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얘랑 얘로 인수분해가 됐더라 라고 하면 인수분해인 거고, 어차피 그게 그거잖아. 자, 여튼 이러한 형태에서 배운 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보자. 만약에 이걸 나머지 정리라고 생각했어. 얘들아, 여기다가 x에다 집어넣을 수 있니? 집어넣을 수 딱히 없지. 야, 얘가 0 되는 x값이 어딨어? 모르잖아. 나머지 정리는 주고 딱 깨놔도 못 풀지. 됐지? 자, 다음. 이거 인수분해할 수 있니? 못하지. 못하지,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못하잖아. 다음. 이거 실제로 얘로 나눌 수 있니? 진짜로 얘를 얘로 나누던가 아니면 조리집어 쓴다거나 가능해? 나누는 건 할 수는 있겠지. 근데 하고 싶진 않지. 그치? 그러면 너희가 배운 것 중에 지금 간단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싹 다 막혔단 말이야. 그치? 그럼 남은 거는 둘 중 하나야. 첫 번째, 진짜 나눈다. 아까 내가 말했던 거죠. 근데 애지간하면 하고 싶지 않은 거. 두 번째는 이것도 평소에 계속 얘기했잖아, 얘들아. 어떤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최고차항과 상수항 정도는 비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몫을 구체화시켜주자. 그게 더 편하거든. 자, 구체화시켜보자. 얘들아, 여기 몇 차 와야 돼? 2차 와야 되지. 자, 여기에 올 식의 2차항의 개수 몇일까? 1이겠지. 그렇지. 자, 가운데 항은 모르겠어. 귀찮아. 자, 상수항은 몇일까? 1이지. 야, 이거 전개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겠냐? 그지? 생각이 이렇게 가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뭐 인수분해나 나머지 정리로 하는 게 제일 쉽지. 제일 편하지. 근데 그게 막혔잖아. 그러면 요렇게 가야겠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진짜 생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최고차항과 상수항은 비교해 줄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해주는 게 가장 속 편하지. 그래서 결론은 뭐야 이제? 이거 왜 구체화시켰어 얘들아? 이거 전개해서 얘랑 비교하려고. 전개하자. 자, 전개해주면 얘가 이 정도는 전개하는 거야 얘들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얘를 구체화시켰다는 건 전개하겠다는 소리거든.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ax 4제곱 플러스 ac 플러스 b의 x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c 플러스 3의 x제곱 플러스 b 플러스 3c의 x 플러스 3이 나왔다. 자, 그러면 전개한 이유가 있겠지? 왜? 얘랑 비교하면 되지. 자, 얘랑 똑같아야 돼. 자, 그러면 최고차항과 상수항 볼 거 없지. 애초에 그거 맞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3차항을 비교해보자. AC 플러스 B는 0이어야 돼. 다음 2차항 비교하자. B랑 A 플러스 BC 플러스 3이랑 같아야 돼. 다음 1차항 B 플러스 3C는 0이어야 돼. 이렇게 3개의 식이 나오지. 자,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 쳐도 여기서 또 막힐 수는 있어. 그거 이해해. 막힐 수 있거든? 이거 어떻게 풀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잘 봐. 이 식 3개씩을 좀 봤을 때 요거는 사실 안 보이면 뭐 어쩔 수가 없다. 얘랑 얘를 먼저 보자. 얘네 둘을 잘 봐봐. B를 더하고 AC를 더한 게 3C를 더한 게 둘 다 똑같이 0이지. 지금 플러스 B가 똑같고 는 0이 똑같고 거기에 나머지 하나는 3C 하나는 AC. 그치? 보이지? 그래서 첫 번째 A가 몇이면 돼? 3. A가 3이면 이 두 식 똑같이 생긴 거잖아. 자, 그래서
A가 3이다. 자, 근데 요것도 잘 안 보여, 사실은. 하나 더 있어. 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알 수 있는 게. 요게 잘 안 보이긴 해. 예시를 들어줄게. 고등학교 시험이 이런 것 때문에 짜증나는 거야. 자, A, B랑 A씨랑 같다, 얘들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아낸 게 지금 3C랑 A씨랑 같다라고 해서 A가 3이다 라고 놓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 예로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B는 C와 같다지. 근데 하나 더 있지. 맞아? 얘네 둘이 같다라고 알 수 있는 식은 얘도 있지만 얘도 있어. 그래서 너희 이런 거 부등식 같은 거 특히나 부등식이나 등식 배울 때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 자, 얘가 같으면 B와 C는 같다. 맞아? 틀렸지. A가 0이면 되잖아. A가 0이어도 되잖아. A가 0이어도 얘네도 같은 거잖아. B와 C가 달라도 A가 0이면 이거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A가 3이면 두 식은 똑같으니까 맞지. 하지만 뭐도 돼? C가 0이어도 된다고. C에다 0 넣어봐, 얘들아. C에다 0 넣어봐. 그럼 뭐야? B는 0이다지. C에다 0 넣어봐. B는 0이다. 똑같잖아. 그래서 얘는 일단 첫 번째, 요 과정을 거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문제고, 얘들아, 이거 당연히 학교 마지막 문제니까 좀 까다롭겠지? 여기 한 단계 지나고 나서 이제 요 관계식을 봤을 때 얘네 둘을 보게 될 거고, 얘네들을 봤을 때 A가 3이다는 잘 보일 거야. 근데 C는 0이다. 요게 잘 안 보이지,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이 두 식을 뺐다라고 생각하면 돼. 두 식을 빼버리면 B가 지워지고 AC-3C는 0이다. 즉 C의 A-3은 0이다.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잘 보이겠지. 그럼 A가 3이거나 C가 0이거나 이렇게 되니까. 됐지?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보면, 자, 첫 번째 A가 3이라면 어차피 이 두 식은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A가 3이라면 여기에서 B는 마이너스 3C와 같지? B는 마이너스 3C와 같고, 요 식에다 이제 넣어주면 되지. 요 식에다가 B 대신에 마이너스 3C를 넣자. 그러면 이 식이 마이너스 3C는 A가 3이니까 3 더하기 BC에다가 B 자리에 마이너스 3C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C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지. 그럼 C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풀면 되지. 그래서 풀어주면 3C제곱 마이너스 3C 마이너스 6은 0 C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는 0 C가 2 또는 마이너스 1 그럼 C가 2고 마이너스 1이면 여기에 의해서 B의 값도 정해지겠네. 이때는 B가 마이너스 6이고 이때는 B가 3이겠네. 즉 A가 3이면 B와 C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때 나올 수 있는 저 식 fx는 몇 가지? 두 가지. 자, 다음 C가 0이라면 C가 0이야. 그럼 이 식에서 봤을 때 B도 0이지. 자, 그럼 C와 B가 0이니까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집어넣으면 0은 A 더하기 0 더하기 3 해서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지. 그럼 이때는 A, B, C가 한 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최종 정답 세 가지가 나온다.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 풀이는 조금, 여기 풀에서 딱 하나만 고르자면 아까도 말했지만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나오는 결론이 얘랑 얘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 그거랑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건 요거. 이거를 할 수 있냐. 그거. 자, 또 질문. 24번.
쓸데없이 어려운 건 내가 굳이 안 풀릴 테니까 해야 되는 거는 꼭 좀 했으면 좋겠어. 자, 24번 보자. 얘는 그냥 써있는 식만 봐도 오메가 문제라는 거 보일 거고, 문제 안에도 오메가가 있고. 자,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그럼 얘의 짝은 당연히 x-1일 테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자, 넣자.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 바가 쓰일까? 안 쓰일 것 같네. 일단 쓰자. 자, 이렇게 4개를 당연히 써놔야 돼.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배웠으니까 이런 것도 너희 머릿속에 두면 되지. 아, 얘는 세제곱이 1이니까 당연히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세제곱까지가 한 쿨이 될 거야. 그지? 얘네까지가 한 쿨이고, 다음은 4제곱, 5제곱, 6제곱. 요게 또 하나의 세트가 되겠지. 그리고 걔네들의 합은 얘가 1이니까 오메가 제곱, 오메가 1, 0이네. 아, 이거 3개씩 한 묶음이고 그 한 묶음의 합은 무조건 0이다.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고 갈 수 있겠지, 이제는. 그지? 자, 깔고 간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보자. 자, 이때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라는 식이 있는데 걔는 분자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쭉 가서 오메가 n제곱까지 합이고, 분모는 1 플러스 오메가의 n제곱이래. 즉, 만약에 f1이라면 얘는 n이 1이란 소리니까 1 플러스 오메가가 되고 여기도 1 플러스 오메가가 돼서 1이 되겠지. 오메가 문제에서 이렇게 나열된 문제는 그냥 거의 100% 뭐야? 나열해서 규칙 찾는 거잖아. 이걸 다 할 리가 없거든. 자, 그래서 몇 개 한번 넣어보는 거야. 1 넣었더니 이렇게 됐고 분모 문제 똑같으니까 계산할 것도 없지. 자, 2 넣으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가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다는 건 나도 인정하거든. 근데 하다 보면 또 풀려. 자, 분모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지. 자, 계산해볼까? 라고 했는데 분자가 어디서 많이 왔지? 0이잖아. 그럼 얘가 몇이고 뭔 상관이야? 0이지. 자, F3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까지가 분자. 분모는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이지. 자, 얘는 계산할만 하겠네. 자, 이만큼까지가 0이잖아. 그럼 얘만 남지. 얘는 1이지. 얘는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다. 자, 내가 미리 예측한 바로는 얘네들은 3개씩 규칙이니까 3개만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겠지만 써봐야 알지. 왜? 얘네들은 합이니까. 자, 4도 한번 써보자. F4는 1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제곱, 세제곱, 4제곱까지 더한 게 분자. 분모는 1 플러스 오메가의 4제곱이니까 오메가지. 일단 쓰긴 쓸게. 자, 계산해보면, 자, 얘는 여기까지가 0이지. 얘는 1이고, 얘는 오메가지. 자, 얘는 오메가지. 아! 내 소원이 이루어졌지. 얘도 3개씩 똑같네. 그러면 뒤에는 볼 것도 없겠다. 아, 얘네 3개씩 계속 나오겠구나. 라는 게 확정이 됐으면 끝났지. 자, 이때 뭐 하래? F1부터 F20까지 더하래. 자, F1은 1이고, F2는 0이고, F3은 2분의 1이야. F4는 1이고, F5는 안 했겠지만 0이겠지. F6은 안 했겠지만 2분의 1이겠지. 3개씩 돌아가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뭐야? 3개씩 더한 거가 몇 묶음? 6묶음 있겠지. 그리고 2개 남았다. 오케이? 그러면 한 묶음 더했을 때 몇 나와? 2분의 3. 한 묶음당 2분의 3이 나오는데 그게 6묶음 있지? 이게 18까지 합이잖아. 이해돼서? 따라오고 있지? 남은 거 19, 20이지? 19, 20은 누구랑 누구? 얘랑 얘겠지? 정답 2번. 이해되니? 얘들아? 결국에 오메가 문제는 i의 거듭제곱이랑 거의 똑같아. 규칙 찾는 거야. 몇 번 넣어봐야 돼. 넣어볼 때
이 문제는 아니지만 일반 조금 더 어렵게 따라가면 그 주어진 식을 조금 정리하는 단계는 좀 밟아야 되고, 주어진 식을 정리하는 단계. 근데 얘는 뭐 정리할 거 없이 그냥 집어넣었으니까 끝난 거고. 또 질문? 87쪽에 16번? 또 오메가네. 보자. 지금 숙제 잘 안 되는 사람 이런 거 풀 때 잘 봐. 친구들이 못 풀었다는 건 얼토당토하는 문제는 아닐 테니까 나도 이걸 다시 채워야 할 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87페이지 16번. 자, 얘는 조금 짜증나게 준 거지. 원래대로라면 일반적인 오메가 문제에서는 이렇게 줄 거야. x 세제곱은 1의 한호근은 오메가라 하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의 한호근은 오메가라 하자. 아까처럼 x제곱 플러스 x는 1의 한호근을 오메가라 하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한호근을 오메가라 하자.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다면 뭐 x 세제곱은 8의 한호근은 오메가라 하자. 이딴 문제 나온단 말이지. 근데 얘는 다르게 줬지. 뭐래?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의 한호근은 오메가라 하지. 자, 그럼 얘 씨발 난 본 적이 없는걸? 라고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라고 했을 때 뭐야? 인수분해 한 번쯤은 해보면 하잖아. 인수분해 할 만한 식이잖아. 인수분해 해보자. 이 상태에서 오메가의 규칙을 찾을 리가 없잖아, 얘들아. 이거 어떻게 찾아? 그래서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면 얘가 몇으로 되냐면 2로 되거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반갑지. 어차피 여긴 실근이잖니? 얘는 필요 없어. 얘가 진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지. 그럼 뭐야?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지. 숨겨놓은 거야. 자, 그래서 아까 했던 짓이랑 똑같겠지. 오메가 세제곱은 1. 아까 했으니까 바로 갈게. 오메가 제곱, 오메가 1은 0.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마지막 1. 자, 요거 써놓고 3개씩 돌아가는 거 3개씩 더하면 0이라는 거 머릿속에 깔아두고 이제 구하라는 식을 보니까 자, 첫 번째 괄호 보자. 오메가 플러스 2오메가 제곱 플러스 3오메가 세제곱 4오메가 4제곱 5오메가 5제곱.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거, 그지? 자, 다 바꾸자. 오메가 냅두고, 자, 오메가 제곱은 차수는 오메가는 애지간하면 차수 낮추는 거잖아, 그지? 오메가 제곱은 여기에 의해서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2 곱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다음 3오메가 세제곱은 3이 될 거고요. 4오메가 4제곱은 4오메가가 될 거고 5오메가 5제곱은 똑같이 5 곱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정리합시다. 정리해주면 오메가 마이너스 2오메가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4오메가 마이너스 5오메가 마이너스 5이므로 계산해보면 몇이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오메가 다음 더하면 마이너스 4인가? 이렇게 됐네. 됐지? 자, 다음 첫 번째 가로 이렇게 마무리됐고 두 번째 가로 생긴 거 똑같잖아. 오메가 바로 바꿨을 뿐. 뭐 다르겠어? 두 번째 가로는 뭐니? 마이너스 2 오메가 바 마이너스 4겠지. 이런 거를 성실하게 다 하는 게 미련한 거다. 똑같은데 뭐. 오메가 바로 여기 있던 거 오메가 바로만 바뀔 텐데 똑같지. 됐다. 그럼 얘네 둘을 곱하면 되겠지. 곱합시다. 곱하면 4 오메가 오메가 바. 얘랑 얘랑 곱하면 8 오메가, 얘랑 얘랑 곱하면 8 오메가 바. 8로 묶으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마지막 상수항 플러스 16. 끝났네. 자, 얘는 1이니까 4.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8. 마지막 플러스 16. 해서 정답 12. 1번. 오메가 문제가 이 정도로 나오면 사실 고마운 거야.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풀 수 있어. 또 질문? 그 위에는 13번. 13번. 오케이. 좋아. 질문이 다 좋네. 또한 13번 맞았냐, 너? 이거 수업 시간에 풀었냐, 우리 안 했냐? 그냥 네가 풀었어? 오, 토요일날? 채연아, 이거 풀렸어, 안 풀렸어? 안 풀렸어? 유건이 안 풀려있어, 이거? 설명 안 했네. 자, 정리 좀 하자. 자,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은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은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일단 가정이 돼야 돼. 1차와 2차로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했을 때 잘 정리해도 머릿속으로 자,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은 얘가 1차와 2차의 곱으로 인수분해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나오지. 첫 번째, 2차가 중근을 가질 때 그러면 당연히 판별식이 0이면 되겠지. 생각할 것도 없이. 자, 근데 하나 더 있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처음에 배울 때부터 중요했었던 거잖아. 그치? 뭐야? 1차의 근이 2차에도 근이 될 때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은 요 경우라면 지금 예시는 자, 여기서 첫 번째 얘가 중근을 가질 조건은 첫 번째 얘의 판별식이 0이면 되지. 그럼 얘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지. 맞니? 내가 얘를 잘못 들었다. 3중근이 나오네. 미안. 이렇게 바꾸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판별식이 0이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되는 거니까 이때 k 값은 4분의 9가 나오지. 근데 하나 더 있지? 뭐야? 중요해. 1차식의 근인 1이 2차식의 근으로 작용하면 1이 중근인 거잖아. 그럼 얘한테 1 집어넣으면 이때 k 값은 2지. 괜찮나? 따라왔니?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많이 봤을 거야. 그지? 그래서 얘가 k 일반 가장 쉽게 나오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요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기 위한 k 값의 곱을 구하시오, 합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올 거 아니니? 그지? 그러면 얘네 둘을 구해서 정답 만들면 되는 거고 이게 가장 간단한 거고 자, 문제는 4차지. 4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은 자, 첫 번째 4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얘는 일단 말이 안 된다. 그지? 못 풀잖아. 근해 공식도 없는데. 자,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러면 만약에 가장 간단한 걸로 보자. 2차와 2차로 인수분해가 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때는 뭐야? 두 가지지. 첫 번째, 얘의 판별식이 0이던가 또는 얘의 판별식이 0이던가 이러면 되겠지. 됐지? 지금 내가 말한 건 얘가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되는 경우야. 그러면 얘 근 따로 얘 근 따로 보아야 되니까 여기서 판별식이 0이면 여기서 두 근이 중근인 거고 얘 판별식이 0이면 여기서 중근인 거지. 자, 다음 이럴 수도 있겠지. 1차와 2차로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겠지. 맞니? 그러면 이때 중근을 가질 조건은 뭐야? 여기에서 했던 거 있지? 이거 한 번 더 하는 거지. 뭐야? 첫 번째
2차에서 판별식이 0일 때. 두 번째, 여기에 근이 얘에게 근일 때. 세 번째, 여기에 근이 얘에게 근일 때. 하나 추가된 거지. 왜? 1차항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얘랑 비교하면 보이지 얘들아? 얘는 1차항이 하나였으니까 얘의 근이 얘한테 작용할 때 K 값만 추가로 구했다면 얘는 1차 식이 두 개 있잖아. 그러니까 얘의 근이 얘한테 적용될 때, 얘의 근이 얘한테 적용될 때 두 번 해야겠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때는 이 경우라면 어떻게 되겠어? 세 가지의 K 값이 나오겠지. 중간에 가진 조건이 세 가지가 나올 거야. 이해되니 얘들아? 얘네가 2차식의 근일 때.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3차와 4차의 중근을 가질 조건이다. 오케이? 자, 근데 이 문제는 지금 하는 김에 다 정리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여기서는 그 4차 중에서도 특이한 4차지. 뭐야? 보기차식. x 4제곱, x제곱, 상수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x제곱을 치환하는 문제. 자, 보기차식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더 특이하게 생각하면 돼. 특이한 꼴이니까. 자,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어떤 보기차식이 있었어. 자, 얘를 치환하지. x제곱을 치환한단 말이지. 치환했어. 자,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을 풀게 될 거야. 그지? 자, 풀었을 때, 가정해보자. 얘를 풀었어. 인수분해를 해서 풀었어. 풀었더니, t의 값이 3이래. 예를 들어. 자, 치환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치환 풀자. 그럼 뭐 돼? x제곱은 3이다지. 얘들아, 그럼 이거 뭐야? 근? 실근 2개지. 그지? 실근 2개잖아? 그래서 이때는 결론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자, 다음. 만약에 얘를 풀었어. 풀었더니 t의 값이 0 나왔어. 그럼 치환 풀면 x제곱은 0이지. 이거 뭐야? 충근이지. 유일하지. x제곱이 애지간하면 2개 근 나올 거냐? 풀마. 근데 유일하게 제곱이 딱 하나만 나오는 게 0이지. 가보나? 얘를 풀었어. 풀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왔대. 치환 풀자? x제곱은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이거 뭐야? 근? 허근이지. 이해됐니? 그래서 보기차식이 중근에 가질 조건, 실근에 가질 조건, 허근에 가질 조건은 걔를 치환한 식의 근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로 갈리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서? 보기차식이 실근이냐, 중근이냐, 허근이냐를 갖는 조건은 판별식이다, 뭐다,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치환한 식의 근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로 갈리는 거야. 왜? 나는 x제곱을 치환했으니까. x제곱이 양수면 당연히 2개겠지. 실수로. x제곱이 0이면 하나겠지. 0. x제곱이 음수면 무조건 허근이겠지. 이렇게 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로 가자면, 자, 거기 보기차식인 건 보일 거고, 그 보기차식이 중근과 서로 다른 2개 허근을 갖는다는 건 걔를 치환한, t로 치환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뭐면 돼? 0이랑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보면 지금 x 4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인수분해할게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 자, 치환하겠지.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 자, 여기서 인수분해가 더 되면 좋은데 안 되지. 왜? 얘네들 더해서 더하거나 빼서 얘가 나올 리가 없잖아. 안 나오잖아.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멈추는데 얘가 자, 얘 근이요. 결국에는 4차 방정식은 얘잖아. 얘 근이 지금 중근과 허근을 가져야 된대. 그 말은 x가 중근과 허근을 가지려면 걔를 치환해. x제곱을 치환하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다른 거 뭐 x제곱 마이너스 3x를 치환하는 요딴 건 아니야. 해당 사항 없어. x제곱을 치환하니까 요런 성질이 나오는 거야.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건 얘 근이 t의 값이 0 나왔다는 거. 즉 x가 중근이면 t는 0이어야 돼. 0이 근이어야 돼. 다음 x가 허근이려면 t는 음근이어야 돼. 그래야 얘를 거꾸로 하면 요런 게 나오거든. 무슨 말인지 됐어, 얘들아? t가 0이야. 그럼 x제곱이 0이니까 중근. t가 음수근이야. 예를 들어 t가 마이너스 1에 그러면 치환 풀면 x제곱은 마이너스 2니까 허근이잖아. 이 얘기야. 그래서 결론 얘가 요 2차 방정식이 0과 음수인 근을 갖도록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음수는 몇인지 모르는데 0은 확실하잖아. 0이 무조건 근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한테 0을 넣자. t에다가 0을 넣으면 이 식은 상수항만 남지. 그러면 이 식을 만족시키는 a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럼 3이 맞을까 마이너스 1이 맞을까는 뭐야? 얘로 판단하면 되겠지. 자, a가 3이라면 요 식은 t제곱 마이너스 3t는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여기 0 되니까. 얘를 풀자. 풀면 t 곱하기 t 마이너스 3이니까 t의 값은 0 또는 3이 나오죠. 그럼 얘들아 이거 뭐라고 해석하면 중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왜? 치환 풀어보면 알지? x제곱은 0이다랑 x제곱은 3이다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중근인 0 서로 다른 두 실근인 풀마 루트 3 이렇게 나오잖아. 안 되네. 문제에서 허근이라며. 탈락.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 식은 t제곱 몇 단 넣었어? 플러스 t는 0이 되지. 풀어주면 이렇게 돼서 t의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얘가 맞지? 이제 보이나? 왜? 치환 풀어주면 얘는 x제곱은 0이니까 중근. 얘는 치환 풀어주면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허근이거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된 거야.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모든 치환 문제가 아니라 뭐야? 하필이면 x제곱을 치환하는 보기차식이니까 이런 성질이 나오고 있는 거야. 잘 기억해줘 이거. 이 문제를 보고 그러니까 가장 하면 안 되는 짓이 뭐겠어. 중근에 갖는다에 꽂혀갖고 얘를 치환한 식의 판별식이 0이다. 이딴 거 하면 못 푸는 거야. 알겠지? 질문 또 있니? 없어? 그럼 진도 나간다? 꼭 풀어봐야 돼. 지금 질문이 없는 것들 중에서도 질문이 할 만한 문제들이 있거든? 근데 풀어봐야지. 풀어봐야 알지. 자, 넘겨서 이제 가보자.
어디 보자. 전화 101페이지에 5번 보여? (5번에서) 가식을 보고 x에다 몇을 넣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또 2랑 마이너스 3 맞아? 맞지? 보여? 보여? 넣어야 된다는 거? 얘들아? 그거 보였으면 됐어. 얘들아, 이제 그 밑에 있는 6번 이제 별거 없지 이제? 말로만 해보자. 얘들아, 6번에서 가, 나 조건을 보고 fx 뭐라고 세워야 돼? 2 곱하기 x-1, x-2, x-3 플러스 뒤에 뭐 붙여? 1 넣었더니 3, 2 넣었더니 6, 3 넣었더니 9가 나와야 돼. 뒤에 뭐 붙여? 3x. 보이지? 보이지? 유라 보여? 오케이. 이제 계속 문제 겹칠 거야. 자, 10번 해봅시다. 10번 좀 어렵다. 어려운데 배워야 돼. 이거는. 일단 문제 쭉 읽어보고 얘들아. 이 문제는 딱 낸 이유가 딱 정해져 있어. 너희가 이런 류의 문제를 보면 아, 다른 한근은 1-루트2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게 꼴배기 싫으면 이렇게 문제 내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왜? 얘들아, 실수인 켤레근이 나오려면 개수는 유리수여야 돼. 근데 개수가 유리수가 아닌 거 보이지? 루트 2bx잖아, 그지? 그럼 이거 켤레근 아니야. 안 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진짜 더럽게 쉬운 문제였다면 그냥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주고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abc는 유리수다라고 줬으면 당연히 1 플러스 루트 2가 그니면 다른 한 거는 1 마이너스 루트 2겠지. 그렇게 푸는 거거든. 그게 제일 쉽게 낸 거고. 근데 얘는 그 꼴이 배기 싫어서 다른 문제로 낸 거야. 비슷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건 다른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가 아니야. 그렇지만 이 문제의 풀이는 ABC가 유리수다라는 걸로 풀어야 돼. ABC가 유리수다. 근데 켤레근은 아니야. 그럼 유리수를 왜 줬을까? 자, 이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 나온 것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잘 들어봐. 우리가 복소수를 배우면서 2 플러스 3i가 a 플러스 bi래. a와 b는 실수래.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a는 2고 b는 3이라고 하지. 이거랑 똑같아. 예를 들어 3 플러스 2 루트 5가 있는데 얘가 a 플러스 b 루트 5랑 같댄다. 근데 a와 b는 유리수래. 그러면 자 a와 b가 유리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 a와 b가 왔을 때 절대로 얘네들로는 루트 5를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야. 여기에서 a와 b가 실수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야. a와 b가 실수라면 얘네 둘로 절대로 i를 바꿔낼 수가, i를 뭐 계산한다거나 제곱을 만든다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바로 나왔던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a와 b가 유리수라면 얘네가 유리수야. 근데 루트를 뭔 수로 바꿔? 못 바꾸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로 a는 3이고 b는 2다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거기 있는 식을 어떻게 해야 돼? 유리수 부분과 루트 어딨냐? 루트 2
루트 2가 붙은 무리수 부분으로 나누는 거야. 즉 대입해보라고. x자리에 1 플러스 루트 2를 대입을 해서 루트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나누는 거야. 왜? a와 b와 c는 유리수니까 루트가 있는 부분은 있는 부분끼리, 없는 부분은 없는 부분끼리 계산해야 되거든. 그러면 답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그냥 관성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켤레근 써서 그냥 문제를 푸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낚는 문제야. 켤레근 쓰지 말라고. 이렇게 낼 수도 있어. 그래서 10번.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너희가 그냥 관성적으로 맨날 켤레근 써서 풀었던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냈으면 당황하지 말고, 이거 A, B, C를 모르는데 얘 근을 뭔 수로 구하겠어.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대입밖에 없거든. 자, 대입을 하자. 대입을 하면 A의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루트 2B의 1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C는 0이 되고, 자, 얘가 계산하면 3 플러스 2 루트 2, 얘는 전개해주면 루트 2B 플러스 2B 플러스 C 인데,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 루트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묶자고. 왜? A, B, C가 유리수니까 루트를 침범해 줄 수 없거든. 그래서 유리수 부분만 써보면 3A 플러스 2B 플러스 C, 루트가 없는 애들. 다음 루트가 있는 애들은 2A 플러스 B의 루트 2, 이렇게 나뉘지. 그러니까 복소수 나눌 때랑 똑같아. 복소수에서는 I가 있는 애와 없는 애로 나눴다면 여기서는 루트가 없는 애와 있는 애로 나눈 거지. 그러면 똑같아. 니네도 알잖아. 만약에 A-2 플러스 B 플러스 3, I가 0이란다. 그럼 너희 당연히 하잖아. 아, A는 2,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잖아. 똑같아. 그러면 얘가 0이고 얘도 0이면 되지. 이거 하듯이 똑같이 하면 돼. 근데 낯선 것 뿐이지. I가 익숙했는데 이렇게 나와도 똑같은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여기서 관계식이 두 개가 나온다. 첫 번째 3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0이다. 두 번째 2A 플러스 B는 0이다. 자, 미지수가 3개인데 관계식이 2개가 나왔다는 건,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어? 미지수가 3개인데 관계식이 2개가 나왔다는 건 A, B, C를 구할 수는 없지만 관계식은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것도 평소에 얘기했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렵지 않게, 아, B는 마이너스 2A구나. 자,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쓱 넣어주면 B자리에 마이너스 2A 넣으면 3A 마이너스 4A 플러스 C는 0이므로 A랑 C랑 같네. 자, 그러면 C 대신에 A 넣으면 되고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넣으면 되니까 요거를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저식이 AX 제곱 플러스, 자, B자리에 마이너스 2A 넣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루트 2AX가 될 거고, C 대신에 A를 넣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모든 항을 A로 나눠버리면 내가 원하던 깔끔한 2차 방정식이 나온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이제는 근해 공식에 넣을 수 있잖아. 넣자. 근해 공식에 넣어서 x가 구해주면 x는 짝수 공식 써서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루트 2 풀마 1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문제에서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1했어. 그럼 여기서 1 플러스 루트 1을 제외하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였다는 거지. 얘가 근이니까. 그러니까 켤레근이 모양이 좀 달라진 켤레근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구해봐야 알아. 됐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요거 계산하셔야지. 뭐 유리화해서 계산하면 뭐 어렵지 않게 답 나오겠지. 그래서 답 구하면 0 나오더라. 이렇게 결론. 물론 요거 푸는 방법으로 뭐 애초에 여기서 근해 공식에다 넣어서 푸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요렇게 푸는 방법을 알고 있길 바래. 이해되니? 이건 이해돼? 자, 103페이지 13, 14, 15 시간 좀 줄게 해보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15번 같은 문제를 보고 이거 특이 유형이니까 이렇게 풀어야지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조립제법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조립제법으로 되는 수가 안 찾아지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너희 말리는 거야. 이거 조립제법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0 되는 숫자가 없지? 그걸 고민하는 순간부터 말려. 시간 다 날아간다고. 왜냐면 안 될 때도 있잖아. 알잖아. 일단 가장 간단한 15번부터 얘는 운 좋게도 조립제법으로 답이 나오는 문제기는 하지만 얘의 생김새를 보고 뭐야? 개수가 대칭인 식이지. 그래서 얘 풀이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주면 상반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식이지.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준 다음에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짝을 지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이거 기본 문제다. 그치? 무슨 책이든 간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잖아. 이렇게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짝을 지어준 뒤에 알지? x 플러스 x분의 1을 치환하는 거지. 그러면 t제곱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2이므로 t제곱은 t제곱 마이너스 2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므로 얘랑 얘를 사용해서 이 식을 치환해 준다면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치환이 돼서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 인수분해서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2 해서 t가 4 또는 마이너스 2 치환 풀어주면 x 플러스 x분의 1은 4 x 플러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2 x씩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지만 여기에서 운 좋게도 여기가 실근 아니다 어떤 정수근이 나오니까 다행스럽게도 조립제법이 됐던 거지. 근데 여기가 정수근이 나온다는 보장 있어? 이렇게 나오면 이러면 조립제법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운이 좋게도 정수근이 있으니까 조립제법으로 풀렸던 거고 안 돼도 할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방법은 알고 있어야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몰랐다면 알아야지. 이거니까 얘는 정수근 마이너스 1 나오고 얘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에다 넣어야지. 그래서 얘랑
얘가 정답. 요게 15번. 지금 이거 무슨 유형인지는 다들 알 거고.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나왔을 때 한 번쯤은 해봐야지. 잊을만 하면. 다음 14번 한번 봅시다. 지금 내가 무슨 잔소리 한 건지 이해되지, 얘들아? 자, 14번. 자, 보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둑은 알파, 베타. 그러면 일단 쓰겠지. 자, 써놓고. 자, 여기까지 이미 끝났어. 이 얘기는 끝났고. 다음. fx라는 어떤 식이 있는데 얘가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꼴이래. 근데 걔가 어떤 식을 만족하냐? f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4알파고 f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4베타가 나오는 식이래. 자, 이때 fx를 구해보래. 자, 이거 뭐야? 어떤 문제야? 이거랑 이 류의 문제지. fx가 있는데 2차식인 fx가 있는데 얘한테 알파를 넣었더니 2알파가 나왔대. 베타를 넣었더니 2베타가 나왔대. 그러면 너희는 fx는 최고 차익에서는 모르니까 두고 x-알파, x-베타를 인수로 둔다라는 느낌으로 둔 다음에 뒤에다가 맞춰주는 거지. 이때는 2x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 그지? 이 식에다 x자리에 알파 넣으면 f알파는 2알파, 베타 넣으면 f베타는 2베타 이렇게 나오니까 요런 유의 문제잖아. 그지? 자, 그때 여기가 좀 복잡해도 괜찮아. 즉 여기가 만약에 3-알파가 5알파래. 3-베타가 5베타래. 그러면 똑같이 이 모양 살리는 거야. f 3-x가 여기는 요만큼은 디폴트야. 무조건 깔고 가는 거라고. 뒤에만 추가해 주는 거잖아. 알파, 베타 써주고 뒤에 추가. 뭐야? 5x.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3-x를 치환해서 ft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t를 x로 바꿔주면 fx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 오케이? 근데 뭐라 그랬어? 여기가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이면 치환할 때 빡세다고 못한다고. 그래서 얘 문제처럼 여기가 2차 이상이라면 무조건 바꿔야 된다라고 했었어. 기억나니? 칠판에 여기 쫙 채워졌었잖아. 그 얘기지. 그래서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뭘로 바꿀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식이 있지. 알파 제곱 베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베타도 마찬가지. 이므로 이거 뭔 학교 시험을 풀던 간에 이런 유형 문제 계속 나오잖아. 그지? 이지만 계속 나오지. 그러면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그럼 요 식이 요거에 의해서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로 바꿀 수가 있지.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아까 했던 거에 의해서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최고 차익 개수는 모르겠다라고 해서 a로 두지만 지금 여기서는 얘가 fx가 최고 차익 개수가 1이라고 줬으니까 a 붙일 거 없이 바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붙인 채로 뒤에만 추가하면 되지? 뭐라고? 마이너스 4x. 그럼 요 식에다가 x자리에다가 알파랑 베타 넣어봐. 그럼 저거 나오잖아. 됐네. 자, 근데 얘가 뭐야?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2차식이지. 그게 뭐야? 얘잖아. 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며. 그럼 여기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x라는 얘기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소리네.
따라오고 있니 얘들아? 처음 보는 거 아니니까. 근데 나올 때마다 계속 설명하는 거니까 언젠간 자기께 돼야 돼. 자, f, x는 못 구해도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치환해서 fx 만들어주면 되겠지. 치환합시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하자. 자, 그러면 x 자리에는 뭐 넣을까 해서 이 식에 이항을 해봤더니 x 대신에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x를 다 t로 바꿔준다면 ft는 x 자리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넣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계산해주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플러스 3t 플러스 3 플러스 1 해서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5가 됐다. 얘가 ft. 그러면 내가 원하는 fx는 뭐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더라. 그러므로 m5, n도 5. 정답 0. 이거 맞지? 얘들아? 어렵지 않아.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돼? 구하라는 게 얘분의 얘지? 그럼 써보자. PB분의 PA는 PB는 얘 계산해서 쓰면 되지. B 플러스 1분의 X PA는 인수분해 살짝 해주면 2 곱하기 B 플러스 1 B 마이너스 1분의 3X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보내주고 B마 1로 쓰는 게 더 이쁘겠다. 그치? 계산해주면 일단 얘 자체로 B마 1이 약분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2x B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3x의 B 플러스 1 B 플러스 1 약분돼서 x도 약분돼서 정답 마이너스 2분의 3 끝. 이런 거는 앞으로 종종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단원뿐만 아니라 너희가 2학년, 3학년 수능에도 이런 문제 종종 나와. 별거 없어. 너희가 나중에 뭐 배운 사람 알겠지만 뭐 지수 법칙을 배우고 로그를 배우고 막 이런 거 이상한 것들을 배운단 말이야. 2학년, 3학년 되면 그럴 때마다 이런 문제 무조건 나오거든. 똑같아. 지금 이미 미리 극복해 놓으면 나중에 이런 거 나와도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